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원장님 그 전에도 뭐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네. 예, 여러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네. 이 무슨 자리를 받게 된 건 이게 처음이신가요? 아, 그렇죠, 당연히. 네.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 그러나 뭐 제 예. 전문성과 본부는 계속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되셨나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아, 예. 방송도 거의 출연 안 하시고 지금 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예. 마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와 개혁 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들 다 언론이 분석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네. 개혁은 지연되고 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의지, 진정성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참 많이 전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의 담화 치고는 그 표현에 보면 뭐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고 뭐 무슨 이 해명과 지시 뭐 이런 걸로 일관된 이런 담화였다 이렇게 좀 혹평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는 또 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담화에는 그 구체적인 4대 개혁의 구체적인 정책이 숫자와 함께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번에는 좀 진정성이 있는 어떤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계획이구나. 그래서 내용을 또 보면은요, 상당히 그 주요한 핵심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역시 노동개혁을 제일 강조한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은 어떤 겁니까? 오늘 담화를 통해서 확인됐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대통령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실 경제학계나 전문가들 또 새누리당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당연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전제죠.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로서의 노동개혁.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일자리죠.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문제는 크게 두 개죠.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특히 청년 실업.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 차별로 상징되는 소위 양극화, 이중구조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 원리상.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같이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그런데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요. 기업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텐데 경기는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이 사람 쓰는 거를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선 임금도 문제가 될 거고 생산성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고용 조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특히 그 임금 피크제 같은 걸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유입 창출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경우에도 공공 부분은 일단 강제로 가지만 민간은 이제 유도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어떤 자율적인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좀 강제성 있게 강제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빨리 노사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제가 강제성 표현을 했는데 바로 강제성은 아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그 민감한 사안이라서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게 조심스러우실 텐데 이제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노동개혁 또는 노동시장 개혁은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와 명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기구가
뭐 노사정위원회가 법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야당은 그걸로는 안 되니 뭔가 대타협 국민기구 구성하자 그러고 있고 네.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 특위만 발족시켰지 다른 어떤 논의기구에 대한 대안은 안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실제로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 노사정위원회가 오랫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죠. 사실은 국민적 합의,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그 실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노동시장 선진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요즘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거의 100여 차례 그 회합과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의견에 접근을 봤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의견의 차이보다는 접근 본 게 사실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 그 마무리 조금 좀 남은 거 어떻게 보면 한 7부 능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그동안 해온 사람들이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여기에다가 뭐 또 다른 개혁 이슈를 넣어가지고 확대를 하면 오히려 물타기가 되고 노사정위를 재가동시키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해왔던 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노사정위원회가 어쨌든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그 이제 저 노조 측에서 이제 그 마지막 민감한 사안에서 합의를 못 보니까 이제 탈퇴 참가 거부를 하고 중단을 하고 또 그 위원장께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의를 표명했던 게 있는데요. 요번 이걸 계기로 다시 좀 앉아가지고 그 마무리 사실은 많이 의견의 합의를 봤어요.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는. 그러면 김대현 위원장이 지금도 위원장 직무하고 있습니까? 복귀는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가동의 여야 간에 또는 노조가 들어와서 재가동이 되면 굳이 뭐 그만둘 이유도 없겠네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분의 판단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는 그 대타협을 위한 뭐 이런 기구 이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오히려 시간만 더 끌고요. 지금 고용절벽 특히 청년들 고용절벽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무슨 다른 개혁하고 묶어가지고 하세월 뭐 6개월 뭐 1년 가면 전역은 처방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 쪽에 지금 역할을 하시니까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김무성 대표도 몇 차례 뭐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안다. 지금 이게 표 짜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노동개혁이 첫 단추다. 이걸 게을리할 수는 없다는 아주 절박한 진정성이 있는 이 지금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이 노동개혁에 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됩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어떤 비장한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그러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긴 뭐 미국 가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그 4대 개혁을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해서 저희가 노동개혁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만 야권에서는 4대 개혁이 아니라 5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잖아요. 재벌개혁. 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노동개혁에 앞서서 재벌개혁부터 해야 된다. 이게 롯데 사태를 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노동개혁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재벌개혁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물론 뭐 해야 할 개혁은 많이 있지만 이 두 개혁을 쉽지 않은 개혁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개혁의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이 우선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서로 뭐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중요도에 대한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이 재벌개혁, 노동개혁에 대해서 좀 분명히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 좀 해보시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정규직화되고 또 그 격차도 완화돼서 고통을 줄여드려야 되는 것이 이 개혁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권 계약이 아니라
수백째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통해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재벌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입법으로,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을 국민의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야당 쪽의 주장 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 청년의 고용 절벽, 비정규직 문제 이거를 재벌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먼저 하자고 하겠어요. 네.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더 투자 위축되고 우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는 네. 우선 노동시장부터 선진화시켜서 네. 우선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그 일자리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제 롯데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고 또 실망도 커졌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컨대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노동개혁이 우선이다라고 하더라도 재벌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롯데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뭐 사태 자체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큰 숙제를 우리한테 이제 남겨준 거고 사실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이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거든. 재벌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 행태의 그 난맥상이겠죠. 이번에 드러난 거죠. 네. 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불화고 민간 기업의 내부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또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정부나 정치권에서 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 경영, 말씀 경영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실 그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경영 행태를 이제 좀 없애고 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우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면 같이 또 강구해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글쎄 이게 투트랙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는 있더라도 어쨌든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큰 방향으로는 이거를 잡아가면서 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도 더 높아지고 당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당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여야에서 모두 공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 관계를 잘 좀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두 개를 연계시켜 가지고 마치 그 패키지처럼 재벌 개혁 안 하면 노동 개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땐 둘 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한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면을 지시해서 그동안 뭐 경제인이 포함되냐 마냐, 정치인이 포함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정치인은 대개 배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경제인 중에서는 뭐 일부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김승현 회장은 포함되는 걸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겁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단정적으로 무슨 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 사면이라는 거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고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저는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이 일차적인 지금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그 기업들이 지금 그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자기네 기업에게 유리할 거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글쎄요,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마 회사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그 수만 명의 임직원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경제의 위축이 요인이 된다 이거죠. 지금은 지금 저 조그만 종이 한 장 벽돌 하나라도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우리의 이 그 경영의 특성 많이 투명화됐다고는 하지만 또 합리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한 결정은 다 오너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대부분의 투자 결정도 오너가 최종적으로 다 해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벌 오너가 그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뭐 정상적으로 또는 공격적 경영 이른바 또는 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경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사면이 어떤 의미로든 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뭐 돈으로 얼마다라고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알겠습니다. 봐야죠. 네. 예. 그참 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 거물급 정치인들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거쳐갔습니다. 네. 뭐 김기춘 전 실장도 사실은 옛날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여의도 연구원장 한 적이 있죠. 이주영 장관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다가 제 전임자십니다. 예, 하다가 장관으로 이제 발탁됐고 그리고 나서 공석으로 있던 자리가 박세일 교수 얘기가 나오다가 또 한 몇 달간 뭐 논란이 있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김정석 원장으로 왔습니다. 과정에서 어쨌든 원장으로 가게 된 뭐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도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고요, 영광이고 또 그만큼 또 어깨도 무겁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 우리 당 지도부하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접촉하면서 받은 그 어떤 요구랄까 기대는 새누리당이 이제 정책 정당으로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정당의 싱크탱크가 좀 이 정책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정책 기능. 예. 그렇다면은 직업 정치인보다는 아예 정책 전문가로서 비정치인인 그럼 김 교수가 가서 여의도 연구원을 한번 좀 제대로 된 싱크탱크로 업그레이드 해봐라. 저는 그런 그 요구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정치인이 아닌 쪽에서 원장을 골랐다? 정책 기능을 강화를 하려면 역시 정책 전문가가 좀 낫게 한다는 게 저만의 제 생각이지만 뭐 그런 기대에 이제 부응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의도 연구원이 이 정책 기능만 한 건 아니고 뭐 여론조사도 상당히 그렇죠. 많이 비중 있게 수행했고 특히 그렇습니다. 선거 때도 말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른바 정치 기획 쪽도 좀 꽤 했거든요. 시뮬레이션 작업도 하고. 그럼 앞으로 그런 작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비중을 좀 낮추게 됩니까? 아니죠. 그 기능은 어떻게 보면 여의도 연구원의 상당히 경쟁력 있는 영역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정책 기능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죠.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무적 기능 그것대로 정치 기획과 관련된 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석 교수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됐다. 이 얘기가 정치권에 여의도에 퍼지자마자 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고 있죠. 경실모. 이쪽에서 김종석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에 반대한 이력이 있다. 우리 당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뭐 다 저의 부족한 소치인데요. 하지만 저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많죠. 근데 뭐 인터넷이나 또 이런 저의 논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는 한 번도 그 경제 민주화를 반대한다. 뭐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게요. 이유가 헌법 119조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죠. 그걸 반대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헌법 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헌법 가치고 헌법 정신이고 이제 제가 교수로서 학자로서 그동안 쭉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그 이제 실천 과정에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경제 민주화가 있고 이게 오히려 이 파퓰리즘에 흘러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제 민주화가 있으니
네. 예, 경제 민주화는 우리 헌법 정신이지만 그걸 실천하는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그 경실모 의원님들이 네. 이 사람은 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취임 후에 네. 사실은 그 몇 분을 뵀어요. 뵙고 걱정하시는 뜻 잘 알겠고 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할 테니 예.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히려 그러셨군요. 저 일하는데 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우리 선관위가 아예 그 정책연구원으로는 예산을 따로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당 부설 연구소긴 하지만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좀 가기를 바래서 만든 건데 네. 마침 이제 김성조 원장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당의 요구를 받아서 네. 왔다고 하시니까 예, 이 여의도 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 전문기관으로 거듭날지 또 발전해 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구 성과가 좀 쌓이면 좀 와서 좀 가끔 자랑도 좀 하시고. 아니 뭐 고 박사님도 좀 많이 소개도 좀 도와주십시오. 해주시고. 예,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